안녕하세요. 반야의 서재입니다. 요즘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맨발 걷기의 효능과 치유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면서 산이나 공원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요즘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은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작년 초에 운동은 별로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아주 조그만 산을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했었죠. 그런 와중에 한 번씩 치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어느 날은 치과 원장님께서 맨발 걷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원장님 본인도 점심시간이나 일을 끝마치면 맨발 걷기를 하신다면서 아주 좋다고 저에게도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산에 가면 흙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맨발 걷기를 했었죠. 그런데 점점 날이 더 추워지니까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다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몸도 많이 가볍고 안 좋았던 증상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산에 가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맨발로 걷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많이 알려지고 확산이 되고 있구나.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입니다. 저자는 맨발 걷기를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계시는 분이시죠. 박동창 님이시고요. 시간여행 출판사입니다. 저자 박동창 님은 일찍이 동유럽에 진출해서 해외에서 은행을 설립하고 성장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산업의 발전에 헌신해 오셨던 분이신데요. 이렇게 금융산업의 주역으로 일하셨던 분이 어떻게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맨발로 걷는 것이 왜 치유가 되는지, 그 이론적인 근거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치유의 근거가 되는 핵심 이론 2가지를 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박동창님이 맨발 걷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1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폴란드의 은행을 경영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고 이미 간 수치가 100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네, 보통 간 수치를 볼 때 AST, ALT, 감마 GPT 수치로 보는데요. 40 정도까지를 정상 수치로 보니까 100이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네요. 그래서 주치의로부터 일을 좀 덜 하고 오래 살 것인지 아니면 죽도록 일하고 빨리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경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마침 그 당시 한국 TV 방송을 통해서 간암 말기 환자분의 놀라운 치유 사연이 방송이 되었는데 그 환자분은 병원에서 1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강제 퇴원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자분은 집 뒤에 있는 청계산을 매일 맨발로 걸었는데 1달 뒤에 죽기는커녕 오히려 간이 재생되고 완벽한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런 사연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맨발 걷기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건강의 비결이 있다 라는 생각이
정광석화같이 뇌리를 관통하였다. 나도 맨발로 걸어보자. 그럼 저 청계산 노인처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 주말 봄볕이 따사로이 내리 쪼이는 가운데 집 뒤 넓이가 924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카바티 숲을 찾았다. 그전에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찾은 숲길이었으나 그날은 숲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섰다. 평생을 달고 살아온 신발의 굴레를 마침내 벗어 던진 것이다. 그리고는 맨발로 흙을 밟았다. 숲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 그렇게 숲속으로, 자연으로, 생명의 모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맨발과 흙의 첫 접촉, 맨발과 대지의 첫 만남. 그것은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마사토의 부드러움이 그러하였고 숲을 가득 메우고 있는 푸른 풀과 나무들의 맑고 청신함이 그러하였다. 맨발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오는 숲길의 싱그러운 기운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것은 대지와의 오랜 격리를 해소하는 뜻깊은 의식이었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어머니 대지와 일체가 되는 하빌의 첫 걸음이었다. 또한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는 치유의 열쇠였고 자연을 온몸으로 사랑하게 하는 깨우침과 생명의 한 소식이 되었다. 그로부터 매일 아침 출근 전 맨발로 숲길을 찾았음은 물론 주말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숲길을 찾았다. 맨발 걷기에 따른 신체상의 변화 그리고 정신의 변화를 글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주말이면 숲에서 앉아 글로 기록하였다. 그 결과가 그로부터 5년 후 책으로 엮여 나왔다. 2006년 출간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6년 저자는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개설하였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서 3시간씩 일반인들을 초대하여 직접 맨발 걷기를 가르쳐드리고 함께 맨발로 걷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셨고 몸이 좋아지고 병이 나았다는 그런 치유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지요. 올해 2023년까지 5권의 책을 내시면서 많은 치유 사례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2장에서 맨발 걷기 치유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맨발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현대 사회의 생활 환경이 맨발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맨발 걷기가 왜 건강에 좋은지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중 2006년 저자가 맨발 걷기와 건강의 효용성에 관한 최초의 이론서이자 실용서인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펴냈다. 맨발로 걷는 그 즐거움과 저자가 2001년부터 폴란드 카바티 숲속을 맨발로 걸으면서 경험한 치유 효과를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압요법의 그 치유의 근거를 찾아내면서 맨발 걷기는 바로 자연과 숲길이 주는 발 마사지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 이후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 등이 공동으로 저술한 A Thing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인체에는 전기가 흐르고 지구에도 전기가 흐른다라는 전제로 대지와의 접촉으로 인체 본래의 정기적 상태를 복원하고 그로 인해 통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 그것이 A Thing이다라는 이론을 세웠다. 에너지의학의 저자인 제임스 오시만 박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접지는 인체 본연의 전기적 상태를 복원하고 유지해서 일상생활에서 최상의 건강 상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자연적인 땅속 에너지는 최상의 항염증제이자 항노화제다라고 정의하였다. 저자는 위 접지 이론이 충분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한 정교한 시스템 일부라 확신한다. 맨발 걷기 치유의 이론적 근거를 첫 번째 지압 이론과 두 번째 땅과 접촉하는 행위인 접지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압 이론입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비용은 전혀 안 들고 효과는 만점인 최고의 지압 요법. 사람들이 왜 맨발로 걸으세요? 하고 물을 때 저자는 답한다. 우선 맨발로 걸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양한 지표면과 맨발의 접촉 자체가 아주 상쾌하고 즐거운 촉감을 부여해 주지요. 관능의 즐거움과 아름다움도 있고요. 거기에다 맨발로 걷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땅 위의 흙과 그 표면에 돌출된 작은 조약돌이나 나뭇가지, 솔방울 등이 맨발바닥의 리플렉솔로지 요법과 같은 지압을 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모든 내장과 장기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만병의 근원적인 치유를 가능케 해주는 자연의 지압이고 마사지입니다. 아메리칸 리플렉솔로지 아카데미의 빌 플로커 학장은 리플렉솔로지는 강력한 자연 건강 과학으로서 발, 손 그리고 귀에 분포한 반사구들과 몸의 각 기관과의 관계를 연구함과 동시에 그 반사 부위를 손가락과 엄지 부위 등으로 지압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자연 치유 요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발바닥에는 신체 각 부위에 상응한 반사구들이 지도처럼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고 있고 그 특정 반사구에 전문적인 지압을 가함으로써 상응한 신체 기관의 기능을 향상하고 나아가 신체 본연의 균형을 회복하게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고대 중국과 이집트 등지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1913년 윌리엄 피츠제럴드 박사가 몸의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연관 부위에 마취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신체의 각 부위를 10개의 동등한 수직구역으로 구분하고 한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해당 부위의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존 세라피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 치료사 유니스 잉햄이 발을 지압하면 몸 전체의 긴장이 완화되고 질병의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함으로써 리플렉솔로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발 마사지나 발 지압 등이 모두 그러한 리플렉솔로지 이론에 근거한 자연적인 건강요법이다. 그러한 건강요법은 의학적인 처방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 속 대체의학요법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리플렉솔로지의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는 리플렉솔로지의 효과가 한결같이 혈액순환의 활성화, 긴장의 완화 및 신체 각 기관의 해독 작용과 낡은 조직과 세포의 재생작용 등을 통한 면역 체계의 강화를 들고 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 역시 상기 리플렉솔로지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맨발로 대지를 밟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표면에 놓여있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의 다양한 물질이 발바닥의 각 부위와 상호 마찰하고 땅과 그 위에 놓인 각종 물질이 발바닥의 각 반사구를 눌러주고 지압해준다. 바로 자연이 주는 지압이요
자연이 해주는 발 마사지이다. 네, 발바닥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위쪽이 머리이고 그 다음 가슴, 복부, 골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머리 쪽에 자극을 주고 싶으면 까치발 들고 걸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골반 쪽에 자극을 주고 싶으면 발 뒤꿈치를 대고 걸으면 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숲길 맨발 걷기는 자연이 선사하는 리플렉솔로지 요법이다. 다만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사나 타인의 손을 빌려야 지압 효과를 얻게 되는데 비해 맨발 걷기는 혼자서 숲길을 맨발로 걷기만 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용이성이나 경제성, 효율성에 있어서 숲길 맨발 걷기는 통상의 리플렉솔로지 요법을 훨씬 능가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리플렉솔로지 요법이나 숲길 맨발 걷기가 모두 발바닥에 산재한 다양한 반사구들을 자극함으로써 건강의 증진과 신체와 정신의 근원적 균형을 회복한다는데 그 근본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리플렉솔로지 치료사로부터 발의 지압을 받든 맨발 걷기를 통해 자연적인 리플렉솔로지 효과를 보든 그것은 각자 판단의 몫이다. 그러나 일체의 비용이나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리플렉솔로지 요법 고유의 지압 효과까지도 얻게 되는 숲길 맨발 걷기는 현대인이 누릴 수 있는 무비용, 최상의 웰빙 수단이자 대체의학 요법의 하나이다. 두 번째, 접지 이론입니다. 숲길 맨발 걷기 시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 즉 지기는 땅의 전기적 에너지로 인체 본연의 정기적 생태를 복원,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땅을 맨발로 밟을 때 우리는 땅의 기운, 즉 지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땅의 기운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나 야산을 걸을 때보다 도시 밖에 큰 산을 걸을 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저자가 과거 폴란드 남부지방에 있는 동유럽 알프스 타타르 산맥을 맨발로 밟았을 때 느꼈던 그 쩌릿쩌릿한 기운은 아직도 몸에 생생하다. 그러한 기운, 즉 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지구의 에너지장이자 전기장에서 분출되는 기운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 방사선, 번개, 지구, 핵 등에서 나오는 열 등으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 그러한 지구가 방출하는 자연적인 전기적 에너지를 받아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안에 깔린 고무 밑창이 합성 물질이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절연체이다. 이로 인해 땅과 우리 몸과의 전기적 에너지 교류가 단절된다.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면 우리 몸은 이 지구의 대지로부터 전기적 에너지를 자연히 공급받는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우리 몸의 전압을 재면 통상 3에서 6V 정도로 측정되는데 반해 맨발로 땅을 밟은 상태, 즉 접지된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땅의 전압과 같은 0V로 바뀌는 데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종일 신발을 신고 사는 우리 현대인의 경우 몸속의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띈 상태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전압을 올리고 있다. 원래 활성산소는 몸에 굼거나 상처가 난 곳을 치유하라고 몸 자체에서 보내는 방위군이다. 그러한 상처를 공격하여 치유하고 나면 활성산소는 맨발과 맨 땅의 접지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몸의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여 악성 세포로 바뀌게 한다. 우리 몸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활성산소의 역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맨 땅이나 대지와 접지를 하는 것이다. 지구 표면이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즉,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속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지표면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중화된다. 마치 건물 옥상에 피뢰침을 설치해 놓으면 벼락이 떨어질 때 피뢰침을 통해 접지된 땅 속으로 그 낙뢰의 전기적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는 실제 땅 속의 전기신호, 땅 에너지,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사람 몸과 접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안정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숲길을 걸으면 전자의 형태로 전기적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의 안정과 균형을 가져오는 이치이다. 접지는 이처럼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배출시킴은 물론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의 속도를 올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숲길 맨발 걷기의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이자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맨발바닥의 지압 효과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하여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접지 효과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아직 맨발 걷기를 시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길부터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